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설명회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먼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답변들도 있어요. 거주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까요? 예,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숙식은 해결을 저희가 못 해드립니다. 네, 연계된 유료 숙박시설은 저희가 연계가 돼 있진 않지만 에어비앤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가능한 경로를 전부 다 찾아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주거지 얘기는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약 1,200달러의 체재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요거는 비자 받기 위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서울에서의 프리 트레이닝 시작하면 이거는 어떻게 증빙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돈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분의 사인이 있는 편지가 있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지원받습니다라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직접 이보다 더 많은 돈 요거를 영문으로 증명서를 떼가지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실제 비자를 받아서 현지 트레이닝 받는 기간 3개월 동안, 예, 3개월 동안 필요한 그 체재비를 이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부캠프 인원이 함께 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섭외하고 있는 하우징은, 그러니까 숙소는 방이 좀 많은 그러한 하우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집에 몇 명씩 단체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해드리는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숙소를 선택하시게 되면 단체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2022년 2월 졸업생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금 실제로 8월 졸업생은 확실히 신청 가능한데 2월 졸업생은 또 다수 계시더라고요. 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자를 스폰서하는 기관 통해서 확인 중이고요. 오늘 밤 정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도 한국 시간으로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아닐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졸업생이신 분들 제가 커피 챗으로는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커뮤니케이션 해드릴게요.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인데 지원 요건에 수혜자로 적합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합한 분들은 어떻게든 실리콘밸리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빨리 학습하시는 분들, 코딩을 좀 늦게 시작하셨어도 아주 빨리 학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는데 이게 J1 스칼라잖아요. 예, 그래서 졸업한 지 1년 남짓 이내에 계신 분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고요.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계신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는데 재직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일단은 비자를 저희가 드릴 자격은 안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비자 없이 트레이닝을 받으신 다음에 인턴 합격이 되면 다시 한국에 와서 J1 인턴이나 J1 트레이닝 비자를 받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할지 말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재직을 하셨던 분들은 커피 챗을 통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까지 저희가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경험이 적다거나 뭐 붓캠프를 한 번만 했다거나 비전공자라거나 다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른 학습 속도가 빠른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딱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력이 어느 정도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든가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레벨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던가 뭐 이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의 역량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금액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개발 역량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의 모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조금 찾아가지고 그러한 모듈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로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리콘밸리 가기 전까지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붓캠프를 다니고 계시거나 붓캠프 수료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붓캠프에서 했었던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분 스스로 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보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턴십에 붙으신 분들의 스펙이 궁금하다. 이전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인턴십에 붙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실제로 코딩 역량도 뛰어나고 실제 문제 해결 역량도 뛰어났지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았던 그 학생들은 이렇게 좀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났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고 뭘 하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혀냈던 분들이 훨씬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같이 일할 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되게 이 사람이랑 일하면 일을 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이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돌이켜보면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문제를 딱 받아들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숙제를 다 해야지만 뭔가 말을 시작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즉 뭔가 답답한 거죠. 일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러한 분들이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신입 개발자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역량 이게 자꾸 기준을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근데 분명히 이런 거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이 부분을 만듭시다. 이런 미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 그 다음에 지금 정원 선발 기준은 일단은 선착순,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는다 보다는 먼저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번 1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상세 커리큘럼, 이제 프로젝트다 이게 말씀드렸고, 예, 여러 가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붓캠프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일단은 올해는 보지 않습니다. 예,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면 기간이 짧은데 모집 기간 짧은데 너무 부담을 많이 드릴까봐 일단은 보지 않고요. 제가 커피 챗을 통해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챗을 저랑 한번 꼭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J1 인턴십 비자는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질문하셨어요. 인턴십 기간은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3개월을 한 다음에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회사에 의지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제 인턴 비자로 다시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장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인턴 비자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한 다음에 다시 귀국한 다음에 제 트레이니 비자를 받아가지고 1년 반을 더 근무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현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추천해 주실 만할까요? 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나의 꿈은 메이저리그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 프로야구 팀에서 뛰는 선수라도 충분히 도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낮에 뭐 다소나마 너무 바쁜 일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다른 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가서 트레이닝 끝난 다음에 비자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다소 좀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들 외에 다수의 기업들을 리크루트 중이고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그러한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인턴십 떨어지면 3차 과정 진행 없이 국내로 돌아오는 건데요. 국내로 돌아오는 게 이제 저희 디폴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로 더 머물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합법적일지. 인턴십 이후 취업 연계는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그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 영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실제로 인턴 근무를 막 시작하는 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근무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사실 영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많이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영어 회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커피 챗 때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일상소통이 가능한 수준.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10번을 되물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답답해 죽을 거죠.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소통이 가능한 수준. 말을 떠듬떠듬 해도 괜찮아요. 예, 일단은 소통이 가능한 수준.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면 좋은데 일단 업무를 하면서 영어를 또 익힐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어,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 요건 말씀드렸고요.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로 IT 경험을 쌓고 실리콘밸리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뭐 제가 볼 때 뭐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를 한다거나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한다거나 이거를 꼭 해야만 뭐 실리콘밸리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결코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는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는 무조건 좋은데 뭐 뭘 먼저 해야지만 도전하는 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 해외 취업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개발자로 해외 취업은 아마도 지금 어, 그 현재 미국 시장의 채용 시장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빅테크 기업, 뭐 구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이제 레이오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레이오프가 많았음에도 더 많은 회사가 창업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미국은 어, 실업률 역사상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실제로 졸업한 바로 다음에 학생들은 여기서도 인턴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이력서만 뿌려가지고 인턴이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immersive 프로그램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거나 부트캠프를 하거나 그 부트캠프를 하는 광경을 회사가 와서 본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엔드에 스프링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실리콘밸리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하셨는데 자바 스프링을 쓰는 비율은 미국은 지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진출하시고자 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마 자바 스프링을 쓰고 있다는 회사 찾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노드라든가 뭐 장고라든가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들 이제 백엔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좀 훈련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자바 스프링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경험이 좀 있으시면 아마 다른 거 익히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일본, 유럽과 달리 실리콘밸리만의 매력은 높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 커피숍만 가도 개발자들끼리 무엇을 창업할지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의 취업 시장보다 해외 취업 시장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전 세계가 안 좋은데 실제로 해외보다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미국 채용 시장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의 취업 시장은 국내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을 넓히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력서를 쭉 뿌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회사를 알아보고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력, 한국 개발자 채용과의 차이점. 학력을 보는지 물어보시나 봐요. 안 봅니다. 네, 한국보다 더 안 봅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이 중요시 여기는 개발 역량은 사실 여기는 시장이 무지무지 넓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기가 있는 개발 역량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회사를 찾기가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했더니 이쪽에 취업 시장이 전혀 없더라. 뭐 말이 되죠. 한국에 그런 쪽에 취업 시장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현재 보면 뭐 AI 반도체라든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차원의 공장도 많이 생기고 전기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무얼 하든 수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3개만 답변 드릴게요. 오프라인 인턴 과정 전까지는 직장 다니셔도 되는데 밤새야 되는 직장은 안 되겠죠. 예. 뭐 좀 이렇게 낮에 일하고 또 추가로 시간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라이브로 들어가는 세션도 들어가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스 실리콘밸리 붓캠프는 1회입니다. 2회, 3회, 4회 계속 할 거고요. 예, 요번 1회에 여러분들이 2회, 3회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니어 개발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예, 저도 뭐 떠오르는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예, 그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요번에 지금 설명회 때 들어온 질문들 이제 답변 드릴게요. 어, 굉장히 바쁘네요. 네, 질문들 답변 드리는 것만 해도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조건 좀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마다 운영할 겁니다. 네, 매년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장하는 참여 학년 다음 기수 진행할 거고요. 권장하는 참여 학년은 조금 문제 해결이 가능한 어느 정도 수준의 트레이닝을 받은 학년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몇 학년일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예, 한국에서 경력을 좀 쌓고 추후에 돈을 모아서 가도 괜찮습니다. 네, 추후에도 운영합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구상 중인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뭐 한 8월까지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챗은 예, 저희 마케팅 팀장이신 소피께서 안내해 드렸죠. 캐나다 시민권자도 예, 미국 영주권자 대상으로는 미국에 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요번에 마지막 학기인데 예, 재학 중 마지막 학기 트레이닝 병행 가능합니다. 6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출국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합격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모든 분들과 소통해 갖고 출국 일정을 조정하려고 해요. 기말고사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조정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초반에 오프라인 미팅이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미팅 때 혹시 그때만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못 오시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팔로우업 할 수 있게 다 해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예, 요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2년 본국 거주 의무라고 하는 거는 잘 읽어보시면 국가가 스폰서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J1 비자로 갈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내는. 예를 들면 뭐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인턴 프로그램 서치해 보면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굉장히 싼 반면에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약에 의해서 정부 돈을 써서 왔는데 그냥 마냥 미국에 있으면 안 되고 들어가서 2년 동안은 한국에서 본국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해라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이 전액 자비로 여러분이 오시는 거는 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바로 H1 비자 프로세싱도 가능하고요. 뭐 다른 비자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뭐 F1 비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영주권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국립대학에 계시고 그 국립대학이 여러분들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해서 오시게 되면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 딱 오시자마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라고 거기 서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웨이버를 해야 됩니다. 웨이버는 내가 본국 거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성에다가. 예, 그러면은 또 서류 작업이 귀찮아서 그렇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어온 질문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출국은 같이 합니다. 인턴 채용이 안 된 사람들 귀국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합숙을 할 수 있는 숙소에서 머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최소 비용이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계산이 없거든요. 예,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예, 거기까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커피 채수로 면담만 하시죠. 네. 예, 숙소비와 체재비, 숙소비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단체로 생활하는 숙소는 1,000불 정도에 맞추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이제 뭐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 예, 생활비는 생활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뭐 기준을 제가 지금 뭐 딱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랩 USA도 예, 인턴 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질문 있으시면 1분 동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커피 챗 신청해 주세요. 여기에 오셨던 분들 커피 챗 신청해 주시면 제가 커피 챗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줌으로. 예, 커피 챗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커피 챗 신청은 예, 여기 위에 어, 홈페이지에서 부트캠프 참여 신청, 예, 부트캠프 참여 신청 누르시면 커피챗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 항공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출국은 이제 맞추는 거죠. 예,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네, 각자 맞추는 걸로 하면 되고요.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트레이닝 비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게 경력만 있으면 돼요.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됩니다. 합법적인 경력, 즉 월급을 받은 경력이.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지금 바로 트레이니 비자를 받는 거는 어렵고요. 현지에서 인턴 합격하면 그다음에 J1 트레이니 비자를 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시작한 지 미국 내에서 참여하려는 분들이 뭐 지금까지 꽤 돼요. 그래서 그냥 커피챗만 했어요. 인원이 초과될 경우 상황을 봐가지고 초과로 받겠습니다. 집을 더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멘토가 더 있고 집을 더 구하면 됩니다. 네, 트레이닝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제 커피챗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트레이닝 비자를 당장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합격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인턴을. 영어 테스트는 지금 이메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챗. 여러분들 커피챗 하신 분들 이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혹시 스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메일이 제목이 영어로 와서 그냥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영어로 갔어요. 영어 인터뷰. 출국이 함께라는 게 제가 출국 시간을 대충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출국 시간을 대충 맞춘다는 얘기고요. 개인적으로 출국을 하는 겁니다. 출국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해도 됩니다. 왜 요새 LA 가는 에어 프레미아 있잖아요. 에어 프레미아가 싸더라고요. 저는 에어 프레미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네. 우리 58분 됐어요. 시작한 지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시고 또 관심 많으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많으신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합니다. 이 진출이 왜 중요하냐면 진출을 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후배들의 진출을 돕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이제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진출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인턴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미국 진출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커피챗 내지 또 합격하신 분들은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